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다정한 TV의 다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책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하버드 철학 강의이고요. 오늘은 16번째 타인에게 흔들리지 마라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볼게요. 아주 먼 옛날 영국의 가난한 농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시장에 가서 생필품을 샀고 마지막으로 작은 당나귀를 골랐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당나귀에 타고 손자는 그 뒤를 따라갔다. 길에서 마주친 어느 노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를 내며 할아버지를 질타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군요. 자기 한 몸 편하게 하자고 손자를 내버려 두다니.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먼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노부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은 내리고 손자를 나귀에 태웠다. 이번에는 길에서 마주친 노인이 손자를 꾸짖으며 너는 정말 불효막심한 아이구나. 연세도 많이 드셔서 피곤하실 텐데 어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너는 편하게 당나귀에 앉아있을 수가 있니? 노인의 말을 듣고 손자는 매우 부끄러웠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당나귀에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잠시 후 당나귀를 기르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매우 화가 난 듯 꾸짖었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지 않소? 어쩜 그렇게 모질게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거요? 두 사람이나 타면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해봤소? 이 말을 듣고 두려워진 할아버지와 손자는 어쩔 수 없이 당나귀에서 내려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젊은 학생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바보 같아. 당나귀가 있는데도 타지 않고 끌고만 가다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당나귀를 맞잡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다리를 건너는데 강물의 물살이 매우 빨라 당나귀를 강에 빠뜨렸고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야기 속의 할아버지와 손자는 결국 당나귀를 집까지 데려가지 못했어요. 아니, 당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두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리고 사람마다 처지와 문제를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는 분명 차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은 감성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제안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만약 1000명이 햄릿을 읽는다면 1000가지 버전의 햄릿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문제를 대하는 생각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서 결과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볼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매우 괜찮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는 예쁜 옷을 입었다고 칭찬을 해줄 거고요. 다른 친구는 뭐가 어떻더니 별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가 옳든 그르든 모두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의 관점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관점이 진정 맞는 걸까요?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글쎄요. 만약 여러분들이 타인의 의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남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한다면 생각과 판단력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파블로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만약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면 장군이 되라. 수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교황이 되어라. 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피카소는 결정을 하고 나서 나는 그저 화가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피카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피카소가 말을 잘 듣는 아이여가지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군인이나 수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역사적으로 찬란한 명성을 자랑하는 장군이나 존경받는 교황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피카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를 못 만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피카소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자신의 인생을 속박시키지 않았어요. 자녀들이나 조카나 이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본인만의 생각이 있다면 일단은 자신의 인생을 속박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주시는 그러한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장점이 친구 혹은 가족들 마음에 들고 또 칭찬받기를 원해요. 위에서 얘기했었던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바람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자신감은 얼마나 되는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지도 않고 쉽게 현혹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신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타인의 의견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자기 내면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삶 속에 들으신 말 중에 신경 쓰이는 말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냥 흘려듣기 힘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셨나요? 계속 머릿속에 맹맹 돌고 있는?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었던 그 당나귀 이야기를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노인과 손자가 당나귀를 데리고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타이밍이 다 달랐다면 4번의 꺼림직한 상황이 아니라 4번의 칭찬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의 전환을 한번 여러분들께 던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다정한 TV의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